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상처 욕창 간호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요 상처 욕창 간호 약 25분가량 동영상 진행될 거고요. 2교시 수업은 너싱 스킬의 상처 욕창 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은 피부의 단면입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피부 무게는 성인에서 약 5kg 이상으로 인체에서 가장 큰 단일 기관입니다. 신체의 1차 방어선이기도 하죠. 이 피부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사물이 곱게 뭉쳐져서 하나의 사물로 기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부와 조직의 통합성에 생긴 모든 변형을 말합니다. 여기 표 26-2의 상처의 분류는 여러분들 교재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처를 분류할 때는 이게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또는 피부 표면이 찢어졌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상처의 분류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급성과 만성의 기준은 3개월입니다. 이 상처가 3개월 이내에 치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급성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만성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상처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서 부분층이냐 전층이냐 복합적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요것은요 상처의 분류 여러분 교재 411페이지입니다. 청결 오염 정도에 따라서 상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과 청결 오염, 오염 상처, 불결 또는 감염 상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은 분류 체계는요 수술 상처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청결에서 뒤쪽으로 가는 불결 또는 감염 상처로 갈수록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청결 상처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는 율이 약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는 불결 또는 감염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염되는 율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처의 모양에 따라서 타박상과 절개상, 찰과상, 열상, 그리고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피부 표면을 통과했을 때 관통상, 이러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 사정입니다. 상처를 사정했을 때는 상처의 모양이 제각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보고 기록을 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그 상처의 최대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최대 길이와 직각인 최대 너비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상처가 깊이가 깊다면 마지막에 깊이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상처를 사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비닐 필름이 있죠. 아세테이트 필름인데 투명한 필름입니다. 그것을 상처 위에다가 대고 본을 뜨죠. 그리고 또는 지금은 휴대폰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휴대폰 화소도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영상은 우리가 EMR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사정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기록을 하는 방법, 길이와 너비를 측정해서 기록하는 방법 또는 필름을 가지고 위에다가 상처 모양 그대로 그려서 그곳을 본을 떠서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상처 크기 측정에 관련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자를 이용한 것이죠. 가장 긴 상처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직각인 가장 넓은 너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투명 필름을 사용해서 본을 뜨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기록은 A 이렇게 길이와 너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죠. 사진이 굉장히 리얼하죠. 가장 사실적이고
그리고 상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욕창이 있어서 피부 표면과 그리고 진피와 그리고 근육까지 만약에 측정이 많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위가 찢어지거나 내지는 끓기거나 이러한 정도가 아니겠죠. 이렇게 깊이가 있을 때는 면봉입니다. 이게 소독된 면봉을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상체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표면에 해당되는 부위를 손톱으로 살짝 집어서 그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면봉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식염수에 적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넣게 되면 이렇게 면봉 끝에 가느다란 잔여물 실들이 있죠. 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이것이 상처에 붙게 되면 이것이 또한 상처를 오염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상처에 터널이 생긴 겁니다. 터널이라는 것은 욕창이 생겼을 때 위에서 보이는 겉면 외에 위에 피부의 표피, 진피와 밑에 근육층 사이에 긴 공간, 우리 잠식이라고 뒤쪽에 나오는데 잠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썩어가지고 근육 쪽으로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겉에서 보일 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대상자 머리 쪽을 12시로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장 깊은 터널이 몇 시 방향에 있는지 터널의 방향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처 사정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책에는 교재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이 부분의 설명이 조금 미흡한 듯해서 제가 다른 교재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복사를 하다 보니 이게 약간 방향이 좀 삐뚤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상처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상처의 잠식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언더마이닝이라는 잠식은 뭘 말하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A의 그림에 보면은 위쪽이 표피입니다. 그리고 요게 진피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피하가 되고 여기가 근육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피, 진피를 지나서 피하 부분이 근육층하고 분리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겉에서는 요 구멍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리되어져서 위에 피부가 떠 있는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위에가 마치 무슨 뭘 덮어놓은 것처럼 딱 붙지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욕창이 심하신 분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층이 일부분 썩었어요.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합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언더마이닝해서 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봤을 때 위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살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하냐? 먼저 B의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상처 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0.5cm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라는 것은 이거의 길이와 너비가 2 곱하기 2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패였어요. 깊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 깊이는 0.5cm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기를 할 때 그러면 안에 잠식된 부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는 거죠. 앞에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조금 천천히 할게요. 앞에 받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봉을 생리식염수에 적셔요. 그래서 이 상처에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위로 이렇게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이 면봉을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봤더니 내가 사정을 해봤더니 자, 환자의 머리 쪽은 12시예요. 12시에서 12시 한 바퀴를 다 돌렸더니 12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표기를 할 때 12시에서 12시까지 모든 방향으로 잠식은 있고 다 떠 있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2시 방향은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래서 2시 방향에 12cm가 되고 그래서 2시 방향에 면봉을 넣어서 요만큼 꺼내서 이렇게 재봤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12cm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시에서 2시까지 모든 방향으로 잠식이 있고 2시 방향에 12cm 그리고 쭈루룩 돌려봤더니 자 다른 데는 그냥 고만고만해. 그런데 여기 8시 방향에 6cm
그리고 다시 12시 방향에 3cm의 잠식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2시 방향에는 12cm인데 자 여기에서 한 4시 방향에는 이보다 더 짧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어떻게 기록하지? 그렇게 다 기록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준을 했을 때 많이 깊은 부분, 거기에서 많이 좀 짧아진 부분, 그리고 가장 짧은 부분,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 중간 부분 이거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을 때 자, 내가 2시 방향에 12cm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6시 방향을 해야겠다. 그럼 6시 방향이 얼마? 이렇게 6시 방향에 이렇게 봐서는 조금 더 짧으니까 한 4, 5cm 정도 되겠네요. 4cm 그리고 다시 12시 방향에 3cm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록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5월 만약에 15일 날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5월 22일 날 기록을 했다. 5월 22일에서는요. 같은 방향에 그동안 계속 치료는 했겠죠. 같은 방향의 잠식이 몇 cm가 되는지를 이제 기준점이 돼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이 기준점이 돼서 일주일마다 재사정을 해서 기록할 때에는 처음에 기록한 그 기준점의 시계의 방향을 그 다음에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시 방향에 1대 12cm인데 상처를 열심히 잘했어요. 잘 먹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때는 10cm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는 만약에 9cm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의 이 잠식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게 2시 방향, 8시 방향, 12시 방향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4시 방향, 그 다음에 9시 방향, 그리고 11시 방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가 어떻게 힐링이 되고 있는지, 즉 치유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아, 이 사람이 이만큼 나아졌네? 아, 이 사람이 더 깊어졌네? 내지는 전혀 변화가 없네? 그거를 알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기록했을 때가 기준점이 돼서 각각 그 방향의 상처의 깊이가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2.5 곱하기 1cm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3이라는 것은요. 가장 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면 거기에서 직각으로 가장 넓은 너비를 잽니다. 그것이 가장 긴 길이는 3cm가 되고요. 거기에 직각으로 가장 폭이 넓은 부위는 2.5cm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깊이가 있겠죠. 표피와 진피의 두께만큼 이 사람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깊이는 면봉으로 찔러 넣어 봅니다. 그랬더니 이 깊이는 한 1c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단순하게 적을 때에는 3 곱하기 2.5 곱하기 1cm다. 상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잠식은 여기에다가 붕 떠 있죠? 여기에다가 면봉을 집어넣었더니 위하고 밑에하고 분리된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깊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자 9시에서 여기 9시예요. 9시에서 2시 방향까지 2시가 요쯤이겠죠. 그 2시까지 잠식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눈으로 보이게도 붙어 있죠. 요 밑에는 잠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서 2시 방향으로 3cm의 잠식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너비를 봤을 때는 잠식의 길이를 봤을 때에는 뭐 어디는 뭐 1cm고 어디는 3cm고 그렇게 큰 굴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처럼 2시 방향, 8시 방향, 12시 방향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시에서 여기 9시부터 2시까지 3cm의 잠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처를 봤으니까 잘 알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 상처를 보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보고 기록을 보고 아 대략 상처의 상태가 어떠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상처 사정에서 상처 기저부의 색깔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대표적으로 이러한 색깔을 띌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가 붉다라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피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상처가 붉다라는 것은 그 상처 부위에 혈액이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죠. 그러면 세포는 이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곧 조직 재생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붉은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 기저부의 색깔을 나타낼 때는 이 색깔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붉은색이다. 상처 부위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상처의 크기는 어떠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겠군.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요. 노란색은 부유물이에요. 뭐 고름 같은 거. 그 노란색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고름의 색깔이 우리가 노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녹색을 띌 때도 있어요. 감염되는 균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란색이거나 녹색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척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균이 많은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균이 많은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처 부위도 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상처 부위가 새카매요. 새카맸다는 것은 벌써 썩은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은 잘라내야 됩니다. 죽은 조직에서는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죽은 조직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정상 조직까지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100%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줘야 되는 상처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 412페이지의 상처 유합의 유형입니다. 자, 제일 위쪽은요, 아주 청결한 상처입니다. 청결한 상처는 우리가 보고 보통 이시전을 넣을 때죠. 이시전이라는 거는 수술할 때 일부러 절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절개하고 난 다음에 잘 꿰매줍니다. 그러면은 흉터도 별로 남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선 모양의 적은 흉터만 남게 되고 상처도 회복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 결손이에요. 이 부분이 표피근, 진피근 어느 한 부분이 조직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상처가 나을 때는 다 낫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흉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딱딱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는 상처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다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낫지 않죠. 잘 낫지 않고 다 낫지도 않고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도 흉터가 많이 남게 됩니다. 자, 요것은요, 여러분들 교재 422페이지 박스 26-3 욕창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아 조직이라고 있죠. 그래뉼레이션 티슈입니다. 요것은 상처가 치유될 때 여기에 채워지는 상처에서 채워지는 새살들을 육아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살이 돋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육아조직이고요. 육아조직은 붉습니다. 붉다는 것은 피가 혈액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붉고 촉촉한 조직, 그리고 새로운 혈관, 결합조직, 섬유모세포, 염증세포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육아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창의 발생 기전입니다. 욕창의 발생 기전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관에서 혈액 공급을 받는 조직세포는 나중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게 되죠. 그게 괴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움푹 패이게 되죠. 그게 궤양입니다. 욕창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기느냐, 와상 환자죠. 이 와상 환자분들이 이렇게 반자위로 누워있게 되면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 앞으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안에 장기와 뼈들이 있고 이 무게에 의해서 피부가 우리 이불에 그 시트의 표면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자꾸 밀려요. 그러면 중간이 전단이라고 그러죠.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엉덩이 부분은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안에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자꾸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표피, 진피, 피하층과 밑에 있는 근육층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에 의해서 아까 욕창의
상처에서 잠식을 보셨죠. 잠식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반자위로 눕혔을 때 미끄러져 내려온 이 미끌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반자위로 눕힐 때 엉덩이 부분이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부분에 환자를 반자위로 눕혀놨잖아요. 안 미끄러지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뭔가를 공간놔야 돼요.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떠놓으면 안 되고요. 요 사이에 베개를 받쳐져서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밑에서 막아주는 도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다가 넣어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를 케어를 할 때 환자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끌어올릴 때 환자가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줄줄줄줄 밑으로 좀 내려왔어. 이게 침대에 발치 쪽으로. 그럼 환자를 움직임을 제공을 할 때 위에 제자리로 돌릴 때 겨드랑이 밑에다가 손을 넣고 위로 쭉 끄잡아 올려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서로 또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전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전단이 생긴다는 것은 욕창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분리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게 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상 환자 케어할 때 절대로 체위 변경할 때 끌지 말라고 하죠. 끌게 되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생겨도 잘 낫지 않아요. 위에 표피, 진피, 피하와 그리고 근육층이 분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육층의 혈관이 굵은 혈관들이 많은데 표피와 진피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새 조직이 잘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간호학에서 환자 체위 변경 시에 끌지 말고 들어라 라고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욕창의 단계 사정입니다. 1, 2, 3,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욕창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일 위층이 표피가 되죠. 그래서 표피가 손상이 됐을 때는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피가 손상이 되면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피하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피하 아래쪽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죠. 그래서 뼈와 근육이 침범이 되면 이거는 4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는 것들이 욕창이 1, 2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1단계가 돌려 눕혀도 빨갛다. 그럼 1단계예요. 환자가 수포가 생겼네? 그럼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 수포가 생기면은 수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굉장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드레싱을 해줘야 돼요. 수포를 터지지 않았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위에 폼 드레싱 제제를 딱 덮어줘서 이 부분을 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포가 터지지 않아요. 터지면은 표피에 가장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우려가 되고 그때부터는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봤을 때 빨갛다 이러면 이 사람은 벌써 욕창 1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체위 변경만 하면 돼요. 2단계가 되면은 수포가 생겼다. 터뜨리지 말고요. 그 위에다 폼 드레싱을 딱 덮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체위 변경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잘 나아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자, 요 그림은요. 그림은 여러분들 423페이지에 있죠. 요거는 창백성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누워있어요. 돌려 눕혔더니 엉덩이가 빨개.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이거 빨가면 이게 욕창인가 아닌가, 욕창 벌써 1단계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사정을 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백성 검사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빨간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차단이 되죠. 내 손가락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손을 뗐는데 이 부분이 하얘졌어요. 하얘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빨개집니다. 그러면 혈액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해요. 욕창은 아닙니다. 욕창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욕창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단 빨갛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욕창은 아니지만 욕창으로 1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B의 그림입니다. 엄지발가락에 요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 눌렸어. 빨개. 또 똑같이 빨개. 내가 손가락을 꾹 눌렀어요. 그런데 하얗게 되지 않아. 그대로 빨개. 이미 이것은 혈관이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창 1단계입니다. 그래서 창백성 검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자, 욕창이 정리하면 오래 누워있는 사람 돌려 눕혔더니 빨간데 이게 1단계인지 욕창이 아닌 건지 몰라.
손가락으로 꾹 눌러. 하얘졌다가 다시 이 하얀 것으로 계속 있지 않아요. 좀 있으면 여기에 혈액이 채워져요. 하얀 부분은 혈액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얀 거죠. 일시적인 허혈 증상입니다. 욕창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욕창으로 될 가능성은 높아. 체위 변경을 열심히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게 좀 빨갛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높아. 그런데 자 B야. 눌렀는데 허혈 증상 같은 거 없어. 그대로 똑같아. 이미 조직이 손상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혈액 공급이 멈췄다가 다시 충혈된다라는 그런 반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창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423페이지의 표 26-5 욕창 단계죠. 1단계 욕창이다. 압력을 제거해도 그냥 빨간 겁니다. 이러면 1단계예요. 2단계입니다. 부분층 피부 손상 이랬는데 표피, 진피. 자, 위에 표피 있죠? 표피에서 이 진피 이렇게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벗겨진 거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수포가 생겼어요. 수포가 생긴 것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엉덩이 부분은 참 치료하기 힘들어요. 계속 대소변을 보니까 상처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뭘 덮어놔도 금방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수포가 이렇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이미 수포가 생겼었죠. 이렇게 되면 2단계입니다. 이것은요. 피하 지방이에요. 지방은 노랗잖아요. 노랗거든요. 그래서 지방층까지 손상이 되면 겉에서 봐서 이렇게 노란 표면이 나와요. 표피, 진피 날아가고요. 그 밑에 지방층이 지금 표면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3단계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은 여기 노란 부분이 있고 밑에 좀 빨간 부분이 있죠. 노란 거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은 안에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였다 하면은 근육층까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심하면은 뼈가 노란 것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4단계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엉덩이 여기 꼬리뼈 있는 부분이 이미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표피, 진피, 표피에는 혈관이 없는데 진피부터는 모세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벌써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새카맣게 괴사가 됐어요. 이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안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 봐야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부 전층, 피부 및 조직 손상으로 분류해서 미분류 욕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위에 서뷴 드레싱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녹아져 나와요. 그냥 자르려고 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혈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오던 같은 서뷴 드레싱 재질을 위에다가 딱 덮어서 좀 지나면 여기가 퉁퉁 부러터서 혈관하고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녹아요. 자가 분해돼서.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상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레싱의 목적입니다. 상처 치유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분비물 있으면 그거 잘 흡수시켜주고. 자, 드레싱 재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꺼즈를 제일 많이 쓰죠.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써오던 것들이고, 근데 드레싱 꺼즈를 이제 우리가 종류를 분류를 할 때 2 곱하기 2 이런 거를 투투 꺼즈, 포포 꺼즈, 서지컬 패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나타냅니다. 꺼즈로 하는 드레싱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피부에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 상처에 패킹을 이유로 해서 패킹을 하기 위해서 상처가 이렇게 되게 깊게 되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두면 상처는 마르고 상처가 마른다는 것은 혈관이 쪼그라드는 것을 말하고 혈관이 쪼그라들면 혈액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조직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깊은 상처 부위를 패킹을 하게 되는데 보통 꺼즈를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생리식염수라는 건 0.9%죠. 우리 체액의 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체액은 없지만은 체액 같은 이러한 농도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패킹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 꺼즈 드레싱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쉽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즈로 패킹을 했을 때는 하루에 2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서뷴 상태가 유지가 되어져야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마르지 않고.
그 외의 재료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소변 드레싱입니다. 자, 하이드로젤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폼 드레싱, 메디폼 하는 거 있죠. 그 폼, 폭폭한 재질이에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여기 안에 삼출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알지네이트 이거는 책에서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드레싱, 폼 드레싱이나 아니면 하이드로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개발은 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직도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 임상에서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보기는 힘들 겁니다. 실버도 마찬가지고. 자, 상처 욕창간호의 수행 절차, 요거 여러분들 지침서에 이론적 근거 잘 책에서 찾아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처 부위 소독 방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염이 덜 된 곳부터 합니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한번 했는 것은 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로로 길게 절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길게 절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우리가 무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부터 닦아주고 주변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드레싱을 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A처럼 이렇게 소독을 해도 되고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닦겠다라고 하면은 출발점을 상처 절개 부위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드레인이 박히게 됐다라고 하면 절개된 상처 요 부위부터 한 바퀴 돌려주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오염이 적은 부위부터 오염이 많은 부위로 진행을 합니다. 드레싱 고정 방법이고 우리 실습실의 모형처럼 이 드레싱이 있으면 이 부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동영상 퀴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2교시는 널싱 스킬입니다. 그래서 널싱 스킬에서 상처 욕창 간호 부분을 보시고 다 하셨으면 수료증 학교에 오실 때 들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처 간호 실습에서 뵙겠습니다.